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엽입니다. 네, 먼저 카더라는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라이브든 클립이든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구독하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득현님, 김제랄드님, 주성우님 등을 포함하여서 10여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점심 식사들 다들 맛있게 하셨죠? 네, 서득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점심시간을 하지 못하고 오후 3시에 방송을 켰습니다. 오전에 잠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좀 일찍 먹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맞췄어요. 네. 일단 오늘 주제는 현대기아차 소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관련해서 리콜을 했는데 미국에서 900억 원 과징금을 맞았어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로부터 과징금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0억 원을 맞게 됐는데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 이제 이 과징금은 세타2 엔진의 늑장 리콜에 대한 제가 확대를 해서 이제 8,100만 달러. 이게 과징금 늑장 리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리콜을 받게 됐고, 과징금 규모는 현대차가 5,400만 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 정도 되고, 기아차가 2,700만 달러인데 300억 원, 합쳐서 한 900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랑 별도로 이제 안전 개선을 위해서 현대차가 4천만 달러, 기아차가 1,600만 달러, 즉 620억 원의 안전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 성능을 강화하고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돈을 넣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에게도 이익은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현지 고용이라든가 투자 활성화 그리고 자국민 안전 등 이제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NHTSA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앞서 말한 투자, 시스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지 않을 경우 이제 추징금을 붙이는데 이 경우 최대 금액은 한 2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300만 달러까지 2,300억 원까지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전 책임자가 미국 사무소를 설치하고 현대차는 실험 시설, 충돌 테스트 이런 실험 시설들을 이제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3자 기관을 배치한다는데 이게 다 투자고 인력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과징금만 따지면 900억 원인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투자라든가 아니면 안전 관련 이런 것들을 다 현지에 설치를 해야 되고, 각 기관은 또 NHTSA의 감시도 받고 보고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가 돈을 내고 현대차 스스로에 대한 안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감시를 하면서 이런 각 보고서들은 NHTSA에 다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NHTSA에서는 이제 자기 돈 안 들이고 현대차 충돌 테스트부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적자 전환, 적자로 돌아서죠. 현대차 적자로 돌아섰고 기아차는 적자로 돌아서진 않는데 판매에 비해서 이제 내수도 늘었고 전체 판매 대수가 0.4% 거의 선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8%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3%, 영업이익 마이너스 33%, 순이익 59.0%의 순이익 급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서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가 하기 전에 3분기 실적이 지금 박살이 났고 3분기 실적이 박살이 나다 보니까 사측에서 노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챙겨줄 수 있는 게 없다. 코로나19로 힘든데 실적도 박살이 나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기아차 노조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냐, 우리가 차를 잘못 만든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세타2 엔진 교란 품질 비용 1조 2천억 원, 1조 2,500억 원 여기 실적에 반영해서 조합원 임금이랑 복지를 훼손해 놓고는 왜 우리 보고 다 책임 같이 나눠서 지자고 하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기아차에서 평소 같으면 현대차가 합의를 하면 기아차도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합의를 따라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인단력 같은 경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뭐 기본급 동결을 비롯해서 좀 부드럽게 합의를 했고, 상대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후 타이밍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특근 거부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수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간격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올해 뭐 소렌토, 카니발 굉장히 좀 선방을 하면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잡았었고, 그랜저는 사실 잡지 못했지만 K5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를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판매가 굉장히 잘 되면서 내수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기아차에서 이 잔업이나 특근 거부 혹은 부분 파업으로 인해서 이 간격을 더 좁히지 못하고 아우의 그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9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900억 원 과징금은 NHTSA, 그러니까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부과한 과징금이에요. 과징금만 900억 원이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이거였죠. 집단소송 합의 관련해서 비용 금액이 9천억 원, 현대차 6천억 원, 기아차 3천억 원 해가지고 9천억 원. 화해 보상금 그리고 품질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9천억 원이 반영되면서 이게 우리가 NHTSA 과징금 900억 원이다, 1,000억 원이다라고 후덜덜 하는 거는 그냥 우스운 수준. 그러니까 집단 소송 관련해서 합의하고 발생하는 금액이 9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지금 최근 1, 2년 동안 말하는 레몬법,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 이런 게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으면 지금 이거 9천억 원, 그 다음에 과징금 900억 원, 거의 1,000억 원이죠. 합치면 1조잖아요. 미국에서만 1조인데, 이 당시에 또 논란이 하나 있었던 게, 미국에서는 이런 거 하면서 평생보증을 했었죠. 평생보증 발표하자마자 평생보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생보증 시점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제 2019년 10월 달에 이제 이런 합의하고 9천억 원 관련 비용 처리하고 평생보증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7월이에요. 이 평생보증이. 그전에는 현대차가 뭐라고 하냐면 10년 16만 킬로미터 세타2 엔진 보증을 하겠다. 10년 16만 킬로미터 연장 보증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같은 시즌에 내수 차별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내수 차별이 뭐 불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고차값 보상해준다, 중고차값 떨어진 것도 보상해주고 집단소송 보상해주고 평생 보증해준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16만 킬로미터 해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내수차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국정감사 국회에 가서 이제 이후에야 이제 이게 무제한 보증을 약속했는데, 약속하고 이제 한참 뒤에 일어난 거죠. 한참 뒤에 일어난 거죠. 약속은 그 전에 했지만 한참 뒤에 이제 수행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덕현님이 우리나라는 업데이트 받은 차량만 해준다. 그렇죠. 업데이트 해야죠. 업데이트 해야 돼요. 리콜하고
리콜을 이제 리콜 무상 수리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차량을 대상으로 평생 보증을 해준 거지, 업데이트 리콜 처치를 안 하고 있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뭐 현대차는 우린 책임 안 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아까 NHTSA에서는 이렇게 과징금 때렸잖아요. 때렸다고 봐야 되죠. 맞았잖아요. 국내 시장에서는 5년째 이 세타2 엔진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기사 한번 보시면 그때 저희가 정리 한번 했었는데 2015년 미국에서 리콜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김 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등장하셔서 말을 하죠. 발표를 하죠. 공개를 하고 미국에서는 보상안을 합의하고 국내에서는 보상이 없다. 국내에선 보증기간 연장만 하겠다. 내부 고발자분 해고하고 국내에서 리콜, 미국에선 집단소송 발생하고 본사 공장 이 검찰 우리나라요 검찰 압수수색하고 검찰 기소하고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하고 평생보증 뭐 이렇게 발표가 되고 공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란 게 뭐냐 하면 이제 검찰에서 세타2 엔진 결함을 지연 리콜했다라고 검찰 보고 이제 기소를 걸어요. 신종훈 고문 전 부회장이죠. 임원 비롯해서 뭐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 기소 중지를 했는데 고문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을 기소를 하죠. 리콜을 지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가 공판 첫 번째 공판에 이렇게 이걸 들고 나서요. 리콜 조항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는 부분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이 부분에 리콜 조항의 이 부분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세타2 엔진 결함이 실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도 의문이다. 변호사분이 현대차 변호사분이 의문이다. 엔진이 불이 나거나 엔진의 커넥팅 로드가 튀어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의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해요. 저희가 앞에서 본 위헌 심판 법률 제청을 하죠. 이거를 하면서 이게 좀 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확대를 해야 되구나.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법률 위헌 재판 제청할 때 당시에 따라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 지금 안 보이시나요? 이게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재판 정지 항목인데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원의 그런 소송 사건을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헌이다고 하면서 재판을 일단 정지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 차이가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재판 엄청 많이 밀려 있거든요. 뭐 한국 타이어 이거는 다 지나간 거고 타다 20 이런 것도 다 지나간 거고 세타 엔진이 이제 처음에 작년 9월 달에 공판이 시작됐는데 두 차례나 연기돼요. 뭐 서류를 준비를 못했다 뭐 이것저것 못했다고 막 핑계를 대다가 또 공판 열린 다음에 또 두 차례 연기돼요. 아프다. 그러니까 기소가 된 전 현직 임원들이 아프다, 뭐 지금 조사가 안 됐다, 서류를 준비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연기가 되고 지금 거의 연기된 상황. 거기서 세타2 엔진과 관련해서 공판이 이제서야 6번째 공판이 지금 다음 공판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음 공판은 12월 16일 날 걸리는 게 6차 공판인데 6차 공판까지 오기까지가 거의 엄청 작년 9월부터니까 1년 반 동안 이제 6번 공판했으니까 1심 재판 여기에 위헌 걸고 뭐 이러다 보면 한 2025년쯤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렇게 합의하고 집단 소송에 대해서 빨리빨리 합의를 하고, 혹은 뭐 뉴욕 검찰이었나? 하여튼 어느 검찰에서 이걸 조사를 해요. 또 NHTSA에서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무혐의 받긴 했지만 이 리콜을 지연했다, 혹은 리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적법하지 않다, 적합성에 대해서 검찰도 조사하고, 이거는 뭐 무혐의 떨어졌지만 NHTSA에서 저렇게 할 때 NHTSA에서 그냥 마냥 과징금을 때린 게 아니라 현대차에서 계속 딜을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야,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게. 4천만 달러 기아차 1,600만 달러 다 투자해가지고 안전 개선 이거 할게. 뭐 미국 사무소 설치하고 미국 내 실험 시설 건설할게. 이거에서 NHTSA에서 보고하는 3 감사관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딜을 계속 걸어요. 계속 걸면서 이렇게 해도 900억 원을 받았어요. 과징금 받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재판을 계속 질질 끄는 게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진짜 조사를 받으신 분이 아파서, 그다음에 조사 준비가 덜 돼서 재판을 미루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현대차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에서 좀 미루는 게 아닌가, 늦장을 하는 게 아닌가, 미적미적 하는 게 아닌가. 언젠간 잊혀지겠지. 언젠간 도로 위에 세타투 엔진에 달리는 차가 없어지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미적미적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16일 6차 공판이 있는데, 그때 또 어떤 말들이 나올지, 현대차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을 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다일님 안녕하세요. 357 로고님, 우습게도 점점 쉐보레가 좋아 보이게 되는 상황. 쉐보레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서득현님이 질질 끌려고 현대차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임스 다일풀님, 오토캐스트 라이브가 그립습니다. 오토캐스트 요즘 라이브 안 하나요? 라이브 안 하고 있나요? 요즘 오토캐스트 라이브를 안 하고 있고. 아니 벌써 끝나는 거냐고요?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니까요. 질질 끌어서 현대차처럼 그렇게 질질 끌고 싶진 않습니다. 짧고 굵게 핵심만 전달하도록 할게요. 오리가 깨깨거리냐고요? 오리는 편집장 핸드폰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방팔방 잡소리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분 정도를 했고, 내일은 아마 실적을 다루려고 하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집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내일 라이브 방송은 저녁 6시쯤에 할 예정이긴 해요. 저녁 6시쯤에 국산차 실적을 가지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거스트주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봐주시는 분들 10여 분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저녁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기다리지 마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